주요 주제는 시험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를 저는 앞으로 뺐어요. 딴 팀들은 보니까 나눴던데, 인강으로 하는 부분하고 나눴던데, 좀 인강으로 하는 부분은 편하게 좀 볼 수 있도록 그냥 분량을 여유롭게 강좌수도 안 길어요. 그 인강으로 하는 것들은. 그리고 좀 편한 부분을 놓고 오늘 실강 부분은 좀 더 무게감 있는, 그리고 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파트, 요거 정리하면 계산 문제는 다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론, 경투감 세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달려보죠. 갈게요. 개별 수요함수로부터 시장수함수 구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문제 풀 때, 함수 문제 풀 때 제가 하나 건너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말고 다음에 공부 좀 되면 할게요 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기출문제집에. 요거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기출문제에 없어요. 우리 기출문제집에는. 왜? 19회 때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19회 때 나왔고 그 유형을 활용하는 게 뒤에 이제 다시 32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조금 난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뤄요. 오늘은.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는 넘어가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년에 질문할 때 제가 넘어가 달라 그런데 저는 알고 싶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 질문입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 질문입니다. 이러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강의를 통해 설명한 이야기를 글자로 써가지고 이해할 수 있으면 진짜 좋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1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출은 아니에요. 근데 함수가 Q함수예요. 그래 보세요. 어느 주택시장에 개별 수요자가 100명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수요 곡수는 QD는 equal 30-2P로 동일하다고 한다. 이 시장의 시장 수요 함수는 새로운 시장의 수요량은 QN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몇 명 있다고요? 100명. 그러니까 제가 개별 수요함수로부터 시장 수요함수 만들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그냥 합한다고 그랬어요. 수평으로 합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러 갈 때 500원짜리 10개 사면 500원 곱하기 10 이렇게 합니까? 500원을 10번 더 합니까? 500원 곱하기 10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수요함수에다가 그냥 100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을 곱해주면 돼. 여기는 QD니까 뭔가 다르게 바꿔주는 거지. 어떻게 바꾸냐? QM으로 바꿨다고 쳐요. 그럼 이제 QM으로 바꿔줬고 오른쪽에다 여기다 100 곱하면 얼마예요? 3000. 여기다 100 곱하면 얼마예요? 200. 몇 번이에요? 네, 그렇게 고르면 돼요. 따라서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냥 끝이다. 그러니까 Q함수일 때는 곱하기 100 하면 끝이에요. 됐죠? Q함수일 때는 곱하기 100 하면 끝이다. 요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문제는 Q함수는 잘 안 내와요. 안 내요. 1번 같은 스타일은 잘 안 내요. 그럼 어떤 문제 스타일을 잘 내느냐? 이런 문제를 잘 내요. 이게 이제 19의 기출문제예요. 19의 기출문제인데 문제 덩어리를 보면 문제도 길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저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별거 아니고 함수는 P함수인데 이 시장의 수요함수가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똑같은데 2배가 된다면 새로운 시장의 수요함수는 어떻게 되겠니? 그 말은 개별 수요함수를 2배로 늘려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P함수로 주어지고 저게 2배가 됐다. 근데 우리가 수평으로 합한다는 말은 양을 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P함수를 원래는 Q함수로 바꿔야 돼. 자, 일단 원칙대로 한번 해볼게요. P함수를 Q함수로 바꿔야 돼. 이렇게. 그러면 Q함수로 바꾸려면 4Q는 100-P. 그 다음에 다시 그걸 4로 나눠주면 요거는 25.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P는 4분의 1 P. 이 상태에서 2배로 늘려주니까 여기다 2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할 것. 그러면 이쪽은 EQ인데 EQD인데 그걸 QM이라고 바꿔주고 여기다가 2 곱하니까 50, 여기다 2 곱하니까 2분의 1P. 그런데 1, 2, 3, 4를 보면 Q함수로 돼 있지 않고 P함수로 돼 있으니 다시 P함수로 바꿔야 돼. 그럼 P함수로 바꾸려면 2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50은 그대로 둔 다음에 QM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그러면 2분의 1 P는 50-QM 다 2를 곱해주면 여기는 100으로 바뀌고 여기는 QM은 2QM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생략해갖고 구한 게 이 정도거든요. 군데군데가 생략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시험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몇 배로 바꿔라 또는 뭐 소비자가 몇 명 있다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면 요령은 이제 요령이란 말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 요령이란 말 쓰지 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민법생이야. 아 요령 피는 것 같아서 그 말 하지 말해. 그러면 사람 말이 신박계산법이잖아. 그냥 신박기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바꿨어요. 잘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방법을 얘기를 하면 딴 거 필요 없어요. 제 말은 숫자는 그대로 써 그냥. 숫자는 그대로 쓴단 말은 백은 그대로 쓰라고. 그 다음에 Q 앞에 있는 숫자는 사람 수로 그냥 나눠. 사람 수 2배라며요. 그럼 2로 나누면 2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는 P 그대로 있고 여기는 2로 나눠서 2가 돼 있는 건 몇 번이에요 그냥. 네, 풀지 말고 2번이요. 아셨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요령 그냥 편법 아니에요 절대로. 편법이 아니고 그냥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피함수로 주어졌을 때 Q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쓰고 Q 앞에 있는 숫자는 사람수로 나눠서 써요. 그게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딱 정리하세요. 한 번만 더 말합니다. 숫자는 그대로 쓴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만 사람수로 나눈다. 그러면 만약에 저기 있는 숫자인데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100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25분의 1이 되겠네. 그냥 사람수로 나누면 된다고.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 잊어버릴 때쯤 좀 이따가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균형가격, 균형량 구하는 문제. 언제나 잘 나오니까. 2회차 시험 문제 이것도 못 푸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알아듣기 쉬우라고 그 대신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느끼거나 느낌새 2회차 모의고사에서 딴 과목은 떨어지면 안 돼요. 1회차 모의고사하고 레벨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개론만 유일하게 난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개론은 점수가 1회차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민법은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하던데 한번 3회차 모의고사 봐봐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2회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은 기회가 많고 계산 문제도 하나도 안 해서 그랬지만 공부 진짜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부 정리가 시험하고 근처에서 10%도 안 된 것 같아요. 개론의 경우에.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툭 까놓고 오늘 정규 강좌 아니니까 말씀드려요. 많이 하셔야 해요. 누구보다도 힘내시라고 그러고 누구보다도 격려한 말 많이 하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객관적인 판단은 되게 중요해요. 막연한 근거 없는 자신감은 나중에 또 다시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 필요합니다. 그 올라오는 모든 자료들 인스타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각외로 많이 보거든요. 올라오는 분들 인스타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다 상대적으로 공부 너무 많이 안 하시고 시험을 보신 거예요. 그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어렵다면 실제 시험 문제 받으면 완전 멘붕화. 그래서 이런 거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가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문제를 이런 유로 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2회차 모의고사도. 그런데 이런 문제를 못 푸셨다는 건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피함수로 줘줬어요. 이거 눈치코치 다 이신 분들은요 균형가격 구하라 그러면 그냥 놓고 눈으로 봐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제가 나눠지는 그런 요령 안에서 답을 찾는 분이 있어요. 저 Q로 놓고 봐도 이렇게. 그러면 이게 Q함수면 양쪽을 각겨 놓으면 Q가 사라지면서 P가 바로 나오잖아요. 균형가격 구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돼요. 등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잘 안 되는 분들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제가 항상 이렇게 원래는 양쪽을 각겨 놔야 된다. 그럼 이항이라는 걸 한다. 좌우로 넘겨서 같은 것끼리. 그래서 숫자를 이쪽으로 넘겼고 요건 이쪽으로 넘겼다. 그랬더니 Q값에서 먼저 Q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으니 P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요. 근데 이게 숙달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P 구하려고 하면 Q함수 Q는 이퀄 이쪽으로 넘기면 Q는 이퀄 얼마야? 900-P 이거 넘기면 Q는 이퀄 마이너스 100 이퀄 P 그래놓고 양쪽을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답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바로 P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수 2개를 나눠 놓고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서 이게 이퀄인 걸로 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부호는 뭐 할 때만 판단하냐면 여기 있는 부호는 더할 건지 뺄 건지만 판단하는데 이게 P가 있든 Q가 있든 이쪽은 이렇게 부호가 반대 방향이니까 항상 더하라고요. 이쪽은 항상 더해. 그래서 이 Q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부호가 같은 부호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고 다른 부호면 그냥 더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거 이렇게 같은 다른 부호니까 두 개를 더하잖아요. 두 개를 다른 부호니까 더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놓고 그러면 이것도 Q고 이것도 Q한데 마이너스 Q하고 플러스 Q하고 더하면 0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부호는 이쪽은 더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이렇게만 더하라고. 그럼 얼마야? 이 Q는 800 이렇게 바로 가는 거죠. 그럼 P는 400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P는 5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숙달되시면 여러분들이 저게 눈으로 다 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돼요.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톡 잘라서 답을 구하십시오. 저 요령 메모를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저대로 답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강의에 여러분이 필기할 시간을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요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요령도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그거 찍어놓고 다시 정리를 좀 하세요. 차근차근. 어차피 이거 좀 1시간 끝나고 다시 좀 힘들더라도 다시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계속 시험 때까지 볼 건데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딱 찍어놓고 다시 정리를 좀 이렇게 하세요. 자, 이 원리를 이용할게요. 그대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다음번 문제를 봐요. 이제 Q함수죠. 그죠? Q함수인데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구하랬죠. 그럼 양쪽을 기본적으로 갖게 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잘라요. 그럼 이쪽은 같은 보, 다른 보, 다른 보니까 뭐예요? 더해요. 그럼 얼마가 돼요? 6P는 그렇게 해요. 다른 보인데 더하면 2P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진짜 많다니까. 그러니까 부호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부호는 더할 건지 뺐지만 판단하는 거지 그 부호 값을 감안해서 더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만 더하는 거예요. 그럼 6P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이퀄인 것처럼 보시고 여기는 같은 부호니까 100이 밑에 있어도 숫자가 위에 있어도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거예요. 그냥 빼. 그럼 얼마다? 90. 그럼 이제 90 나누기 6인 거예요. 그러면 P는 얼마예요? 15. P는 15가 되는 거고 따라서 P 값을 대입하는 거죠. 어디다가? 함수 아무 데다가. 근데 더하기다 대입하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는 60이 되고 더해주면 70 이렇게 눈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면 저런 류는 여러분이 이제 숙달하셔서 그냥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회차 모의고사에 저 정도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문제를 못 푸신 분도 계시더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지금 공부 진도상 저거 못 풀면 안 돼요. 공부 진도상. 너무 많이 늦는 거예요. 다른 번에 비해서. 근데 못했더라도 오늘 계기로 이제 계산 유형을 잘 하시면 돼요. 절대로 계산 문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똑같은 유형들을 계속 반복해 보는 건데요. 이번엔 변동이에요. 시장균형의 변동. 그 변동은 뭐냐면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주어지고 그 두 개의 함수에서 변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시장균형의 변동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떻게 변동하니? 하고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저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갖다 놓고 이렇게 한번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보기 편하게 따로 정리한 건데 여러분은 바로 그냥 이 상태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그러니까 몇 P는? 3P는 900 이렇게. 3P는 900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3P는 900이니까 P는 300인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Q는 600 이렇게 해요. 이 진도 나갈 때 강의에서 오프라인 사람들이 되게 잘했나 봐요. 인강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바로 이렇게 눈에 나오나요?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 또다시 QS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강의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계속 찍으셔야 될 텐데 지금 찍으면. 그 다음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몇 P는? 3P는 1500. 3P는 1500.
그럼 P는 500, P는 500.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하죠? 그럼 Q는 10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기를 균형을 물어봤으니까 가격은 얼마 올랐고 200 올랐고 양은 400 증가했고가 정답인 거죠. 근데 저렇게 하는 거를 앞으로 연필 잡지 말고 가급적 눈으로만 저렇게 구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만 보면서 구하는 게 자꾸 하셔야 늘어요. 속도가 되게 빨라지면서 정확해져요. 그리고 딱딱 답이 맞았을 때 계산 문제에서 오는 희열도 되게 커요. 모의고사 풀면서 계산 문제를 다 맞았다. 이런 거 한번 경험을 해보란 말이에요. 계산 문제 5문제를 한 개도 안 틀리고 다 맞았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계산 문제 9개 다 깔고 가죠. 그럼 이제 기본에 관련된 이론 문제도 잡히기 시작하죠. 부동산 학교는 70점 이하로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부동산 학교는 70점 안 나온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기본 정리가 덜 됐다는 뜻이에요. 문제 적응력도 없고.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부동산 학교는 70점 이하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연습이 덜 됐으니까, 훈련이 덜 됐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왜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는 바뀌었어요. 수요함수는 일정해요. 공급함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물어보기를 균형 가격과 그다음 기울기도 같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기울기는요. P함수일 때는 Q 앞에 있는 값이 바로 기울기예요. 함수가 만약에 저게 아니라 P는 이퀄 30 밑에 걸 놨대요. 플러스 2 Q S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가 기울기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이거 기울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겠어요 설마? 너무 쉬운데? 저렇게 줘요. 그러면서 원래대로 기울기를 구하려면 P함수를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물어본 거죠. 점점. 그런데 요령은 항상 다 있어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은 기울기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이제 P함수잖아요. 그럼 P 앞에 있는 숫자의 역수가 기울기예요. 이거 역수 말해봐요. 근데 이때 기울기는 부호를 포함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셔야 돼요. 기울기는 부호까지 말해줘야 돼요. 방향이 있어요, 기울기는. 근데 기울기의 방향이 없는 게 있어요. 기울기의 방향을 뺀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울기의 절대값이라 그래요. 기울기의 방향을 뺀 걸 기울기의 절대값. 그걸 풀어 말하면 우리말로 가파르기라 그래요. 근데 가파르기는 학술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미집에서 기울기 절대값이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난 기울기 절대값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기울기는 음의 방향인지 양의 방향인지 방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방향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요것의 역수 2분의 1.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얘는 기울기가 1이에요.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몇이었고 얘는 얼마고? 2분의 1.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만큼 줄었어요? 그럼 2분의 1만큼 줄어서 눈으로 나왔잖아 벌써. 요령 알려주는 거잖아요. 쉽게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제가 균형가격 균형량은 제가 알려드리는 원리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자? 함수 두 개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몇 P는? 자 빨리 하세요. 몇 P는? 3P는 120. 그러면 3P는 120이니까 P는 40 이렇게. 균형 가격만 찾으면 돼. 균형량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10 하락했는데 왜 그런가 볼까요? 이것도 다 필요 없고 양쪽을 똑같이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똑같이 몇 P는? 4P는? 왜 120? 따라서 P는? 그러니까 가격은 10 하락한 거고 양도 필요 없어. 양도 필요 없지만 굳이 해본다면 30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60에 90. 만약에 양까지 물었다면. 그런데 왜 양은 20 증가. 그런데 양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원래.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기울기에 관한 문제를 할 때 가격은 10 하락했고 기울기에 관한 문제를 할 때는 바로 눈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이걸 찍으시고 쉬는 시간 같은 데를 이용해서 정리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생각보다 뭐 이렇게 늦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늦어도 6시 안에 다 끝나니까 저녁 식사하시고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시험 끝나고 뭐 특강 끝나고 나서는 하고 그냥 안 해버리시던데 가급적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특강의 시간을 줄이는 취지가
그리고 우리 야간반 같은 경우도 강의들을 줄여드는 취지가 끝나고 해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끝나고 안 하시더라고. 내년에는 특강을 시간을 늘려야 될 것 같아. 저녁 10시까지. 아침에 10시에서. 복습도 같이 해드리는 거지. 안 하시니까. 야간반도 다시 늘리는 거야. 수업 끝나고 그다음에 복습. 그리고 가는 사람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야. 다 합격시키려면. 그죠? 못 가게 만드는 거야. 집에 못 가게. 그래갖고 복습 시간을 강제로 같이 해야 돼. 어른들은 강제로 하면 진짜로 반발이 심했던데 요새 보니까 선생님들 몇 명들은 그런 거 표현을 잘하던데 저도 비슷한 말 옛날에 써봤는데 되게 반발하시던데 강제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어른들은 자율적으로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강제로도 그리고 원래 우리 학생들이 뭐야 그 스파르타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한 게 원래 그죠? 볼까요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해서 큐함수를 기울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바꿔줘야 된다고. 그죠? 근데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Q 함수는 P 앞에 숫자 역수가 기울기다.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좀 이따가 적기로 하고 제가 갈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냥 여러분은 갈 수가 있는 거죠. 제 말은 Q 함수는 P 앞에 숫자 역수 역 얼마? 요거 역수 요거 얼마냐고? 1. 요거 역수 얼마? 2분의 1. 그러면 얼마 줄었어요? 2분의 1 감소했다라고 한다는 것이. 됐습니다. 저것도 집어넣으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감 잡으셨으면 카메라 찍어 이거는 하지 마요. 아셨죠?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이게 정석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만 알아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 1분씩 걸렸을 때 우리는 바로바로 구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계산 문제가 절대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익숙달되면. 그리고 계산 문제도 훨씬 더 빨리 구하는 방법도 사실 몇 개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반 소수를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기다 맞출 건데 평균에다 계산 문제는 맞추지 않아요. 이 강의는 제가 이론 강의는 평균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평균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모의고사 점수 평균 나와. 근데 계산 문제는 평균이 아니라 좀 가장 못하는 축에다 맞춰서 좀 해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 공대 계열 나오신 분들은 부탁드릴게요. 1번이 정답. 그 다음 다음 번이요. 여러분 봐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는 P만 있죠. P만. 함수가 P만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있잖아요. 요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누차 말하기를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건 뭐예요? 여기가 Q고 여기가 200이에요. 그러면 수직선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요런 함수는 뭐고? 수평선 완전 탄력적이고 요런 함수는 뭐고?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볼 때 숫자만 있는 함수는 수평선 아니면 수직선이야. 근데 P 이퀄 숫자만 있으면 얘는 가격이 양이 얼마가 됐던 가격이 200으로 고정된 거고 얘는 가격이 얼마가 됐던 양이 200으로 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딱 보자마자 완전 탄력적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설명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고.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다음번에 또 설명한다고. 정규 강좌에. 근데 9월에 물어본다고. 이게 수직선인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제가 체킹만 좀만 하면 이분이 이제 강의를 얼마만큼 수강했는지 안다고. 그래서 이제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이분은 저 강의 원래 듣지 않았다가 갑자기 바꾼 거죠? 아닌데요. 교수님 그 기초, 기본, 심화 그것도 완강했는데요. 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뭐라고 어떻게 생겼다고요? 완전 탄력적. 딱 압축됐지. 그죠? 완전 탄력적.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격이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올라간 거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양은 늘어주로. 가격이 올라가면 양이 균형량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균형량. 그럼 균형량 줄잖아요. 그럼 준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둘 중에서 준다라고 돼 있는 건 5번이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요. 갈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수가 숫자만 있으면 수직선이다. 숫자만 있으면 요거는 p 이퀄 숫자만 있으면 수평선이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와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이쁘게 정리 이렇게 하세요. 네, 페이지 3번에 네. 아 그래? 해설에 2번. 해설에 2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기 2번이라고 돼 있어요. 3페이지. 그러네. 네, 1번이에요. 1번. 네, 그런 거 알려주세요. 네. 잘못 들어갔죠 해설이요. 해설이 잘못 들어갔어요. 여기 왜 이렇게 됐지? 해설 자체가 잘못 들어갔어요. 뭐 그러네요. 네, 그거는 정정해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지? 고맙습니다. 그 밑에 해설 보지 마시고 저거 아까 말한 것처럼 답 1번 맞아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네네.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그 자료가 가장 좋은 자료예요. 여러분이 눈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원리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바로 이걸 뭐 밑에 해설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 함수를 여기다 대입해 이렇게. 자,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일까요? Q가? 네? 네, 400. 그 다음에 이제는 300을 대입해. 600. 그러면 양은 얼마만큼? 200만큼. 네, 원래는 600, 400이니까 그러니까 200만큼 감소지 이렇게. 400점, 400, 200이니까.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400. 그죠? 다시 한번 요거 300을 집어넣으면 200. 그래서 이렇게 200만큼 감소하죠. 됐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요령이 그래요. 해설처럼 하지 마시고 해설은 정석인데 정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푼다는 거고 이렇게 푸는 것도 문제를 푸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절대 편법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법 알려드리지 않아요. 편법이라는 건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완전 나이롱이고 찍는 건데 하고 말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빼고는 전부 다 알려드리는 건 원리예요. 그래서 대입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함수 형태로 돼 있어요. 카페도 요거를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그분은 제 강의 들으시는 분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전부 다 기출에도 설명했던 건데 한번 볼까요? A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는 다음과 같이 변했다. 이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요함수 이렇게 있고 공급함수 있어요. 수요함수만 바뀐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양쪽을 처음에는 똑같이 이렇게 놓으라 그랬죠? 야 그러면 딱 잘라면 몇 P는? 4P는? 또 하세요. 140. P는? 35. 35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70에서 답은 70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70에서 빼봐요. 아니 35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50 됐죠? 그러면 이번엔 다시 이렇게 두 개를 놔야죠. 그런데 여기서 똑 작으면 이렇게 분수 더하기를 하실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P는 신경 쓰지 마시고 2하고 2분의 3 이렇게 더하기 할 때 이게 자꾸 여러분은 여기하고 분수를 맞춰야 된다고. 이게 그럼 이게 몇 분의 몇? 2분의 4.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2분의 4 더하기 2분의 3 그러면 얼마냐고. 이건데 이걸 자꾸 지금도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수업에서 설명해 주시지 않아서 그러는데 왜 분자만 더하나요? 분모는 왜 더하지 않나요? 이거 물어보는 분 진짜 많다고. 그러면서 개론은 진짜 어렵네요. 아니 봐봐, 산수에서 갑자기 개론은 되게 어렵네요. 무슨 개론이 무슨 과목인데 이게 어려우면 개론이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눈으로 바로 보시면서 이제 자꾸 나와야 돼. 이게 몇 P는 여기 몇 P는 2분의 1 P는 그래야 된다니까. 몇 P는 2분의 1 P는 이렇게 140. 자 그럼 저거 2분의 7 2분의 7 없애는 방법은 그쵸? 7분의 1을 양쪽에 곱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쪽은 P는 이퀄이 될 거고 요거는 140 곱하기 2 나누기 7 해봐요. 계산을 해요 그냥. 140 곱하기 2 나누기 7 해봐요. 네, 떨었어 40. 그러면 40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낫겠지. 집어넣고 얼마야? 60 이렇게. 그럼 이제 가격은 5 올랐고 양은 10 증가했다가 정답이죠. 됐습니다. 저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것도 답이 틀렸어요?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해서 틀렸어요? 왜 이렇게 밀렸지? 그러네. 왜 이렇게 밀렸네? 잠깐. 시원하네. 요대로만 신방만 정리해 놓으세요. 펜 좀 빌려주세요. 아니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 다음 요거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를 제가 넘어가라고 했거든요. 이게 32의 기출이거든요. 이 계산 이렇게 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 계산이에요. 근데 보세요. 수염수가 P는 이퀄 200 마이너스 QD, 공급함수는 이 P는 이퀄 40 플러스 QS예요. 근데 수요자 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라잖아요. 그럼 이제 몇 배로 증가한다, 그걸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금방 증가하는 거지. 숫자는 그대로 두고 요것만 2로 나누니까 QD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거 이제 알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복잡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의 균형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가격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균형을 놓고 보면 수함수, 공급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공급함수가 이렇게 줘줬으니까 이걸 맞아 완성형으로 바꾸면 2로 나눠야죠. 그럼 나눠주면 P는 20 플러스 2분의 Q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이, 이 상태에서 균형가격 균형량을 찾아야죠. 그럼 균형가격 균형량 찾으면 분수가 되고 다시 얘는 몇 분의 몇으로 바꿔야 돼요? 2분의 4. 그럼 2분의 4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5가 되는 거 맞죠? 그럼 2분의 5Q는 그 다음에 여기는 빼는 거니까 180. 그럼 Q값을 만들어 주려면 5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럼 180 곱하기 2 나누기 5. 72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지만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럼 2 곱하기 72 144. 그럼 200에서 144를 빼는 거예요. Q는 5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새로운 균형은 수요자 수가 2배가 된 거예요. 원래 이 상태였거든요. 그럼 2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P는 이퀄 숫자는 그대로 두고 2로 나누면 2를 2로 나누면 아니 2를 2로 나누면 그냥 1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거는 그냥 새로운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제가 임의대로 표시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시장의 수요란 뜻에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똑같고. 그럼 여기서 나눠 이렇게. 나누면 몇 큐는 2분의 3큐죠. 2분의 2니까 2분의 3큐는 180. 그 다음 양쪽에 3분의 1을 곱해봐요. 그럼 3분의 1을 곱해주면 180 곱하기 2 나누기 3. 네, 따라서 120. 그럼 이제 120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피가 눈에 보이네? 80.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가격은 56에서 80으로, 양은 72에서 120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이 차이 얼마나 봐요? 일단 잠깐 기다려보고 80, 이 차이 보여요. 얼마냐고. 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은 계산이 좀 숙달되신 분들이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규 강좌 때 보류시켜 놓은 거예요. 저게 좀 될 때까지. 요 이야기가 될 때까지. 두 번째 요령을 알려드리겠어요? 똑같은 문제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요령은요. 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같은 문제의 다른 풀이 방법이에요. 예컨대 기존의 균형을 우리가 이야기한다요. 수요함수가 있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냥 바로 어떡해요? 대입해버려요. 여기다가. 피함수니까. 대입해버리자고. 그럼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저 P를 여기다 대입해 그냥 이렇게. 그러면 대입하면 저거는 이렇게 곱해지면서 400, 요거는 곱해지면서 4Q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이걸 대입한 거라고. 그럼 여기는 400, 여기는 4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서 양쪽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Q에 대한 정리가 되죠. 넘어가면 몇 Q는 5Q는 그 다음 5Q는 넘어가면 360이 되는 거죠. 그럼 Q값은 나누세요. 360 나누기 5하면 7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저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하여튼 Q값을 집어넣으면 P값은 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아니면 그럼 P값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P값을 계산해 보시라고요. 자 2 곱하기 72 144요? 그럼 빼내면 56 이렇게. 그 다음에 새로운 균형은 수요자 수가 2배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구했어요. 그것도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하세요.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400 EQ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 정리할까요? 이렇게 넘어가요. 3Q는 360이요. 그럼 Q를 나눌까요? 그럼 120이 됐죠. 그럼 120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P는 80이 됐죠. 그러면 바로 차이를 구할 수 있죠. 아까 거보다 좀 쉬워졌죠. 자, 이게 두 번째 요령이야. 두 개 다 찍어놓으시고 아니야 그래도 나 앞에 게 쉬워. 그럼 앞에 게대로 하시고 아니야 그냥 대입하는 것이 낫네. 뭐 그렇게 하면 뒤에 게 쉬우면 뒤방법으로 하시고 두 가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수요 공급 함수의 가장 정점에 있는 문제예요. 가장 난도가 높아. 그 다음 우리는 거미줄 모형과 관련해서 답 1번이고요. 거미줄 모형과 관련해서 함수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문제도 아니야. 값만 익히면 다 맞아요.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제가 누차 말하기를 거미줄 모형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기 위해서 기울기로 하건 탄력성을 하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강의 기준 아까도 일부러 들어와서 반농담이지만 반 진담이에요. 몇 시에 점심 먹을까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전 기준이 없어.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1시에 합시다. 그럼 1시 하듯이 물어본다고. 수탄수 공탄발이 편해요? 아니면 반대로 또 물어봐요. 기울기도.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수탄수 공탄발이 말하기 편하네요? 자 그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야. 우리의 기준. 약속. 일종의 뭐 할 때 공리처럼. 그럼 기준이 되면 뭐가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럼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탄수니까 수렴형 공탄력성이 더 크면 발산형. 요건 알고 계셔야 돼. 수탄수 공탄발은.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볼 때 P함수일 때는 Q 앞에 값이 뭐냐?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기울기가 바로 안 보이네? 이렇게 2로 나눠야 돼. 그럼 이건 기울기 얼마고? 아니 마이너스 기울기 물어보면 부호까지 말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는 3분의 4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여러분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는 부호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울기의 절대값
제가 기울기 절대값을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바꾸면 가파르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파르기 이렇게 말하면 가파르기가 학술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꼭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부 안 말하면 돼. 그러면 여기는 그때 이제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3분에서. 그리고 이제 기울기 크기를 판단하는 거야. 이게 크잖아. 그 탄력성은 기울기하고 반대거든. 적지 말고 설명 듣고 좀 이따 찍고 항상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적지 마시고 설명을 들으셔야 돼. 기울기는 이게 크잖아요. 탄력성은 반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수탄수의 공탄발이야. 수탄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봐요. 저 기울기 얼마고? 마이너스 1했죠? 기울기 절대값은 2요. 여기는 기울기가 2인데 기울기 절대값도 2고. 그럼 똑같으니까 순환형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판단하는 거지 계산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요거 이제 찍어 놓으세요. 요 부분 딱 찍어 놓고 판단. 자, 다음번 우리가 거미집 과정 얘기를 할 때 수렴형하고 순환형이 나올 텐데 다음번 이렇게 문제가 줘요. Q함수로. 아까는 P함수인데. 근데 Q함수로 주는 까다간 출제자가 Q함수로 주니까 더 어렵지롱 하고 낸 거거든. 근데 우리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Q함수일 때는 P 앞에 값이 기울기가 아니야. 탄력성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Q 앞에 있는 P함수일 때는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가 맞지만 Q함수일 때는 P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이 기울기도 탄력성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탄력성인 것처럼 간주하자고. 거미집 판단할 때. 왜냐면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고 탄력성을 구하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거미집 과정에서는. 그런데 자꾸 집착 같은 걸 해요. 계산 문제는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원리대로 풀어야 된다. 이게 진짜 공부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분들은. 공부하면 안 돼. 그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그냥 학문을 위한 자기만족을 공부를 하시든지. 근데 자격시험 공부는요, 항상 제약이라는 게 있어, 제약. 그 제약하에 내가 많이 맞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더 극단적인 건 알고 맞췄든 모르고 맞췄든 중요하지도 않아. 맞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의고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지만 나중에는 점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건 어디서 제일 중요하냐면 실제 시험에서는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점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과만이 제일 중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이 중요하지만. 자, 다 잘 보세요, 여러분. 딱 보고 Q함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딱 이렇게 판단하라고. 여기는 숫자만을 말하는 거예요. 부호도 말하지 말고. 자, 숫자만을 말하는데 걔 숫자를 뭐라고 간주하라고? 아니, 탄력성으로 간주하라고. 그럼 탄력성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함수일 때는 수요 탄력성으로 간주해. 자, 여기는 숫자 말해봐요. 자, 메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하자고요. 제발 좀 호흡 좀 맞춰가 보자고요. 여기 있는 숫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숫자 뭐예요? 1. 여기 있는 숫자 뭐예요? 4. 그러니까 공급 탄력성이 더 커요? 공탄발이에요. 자, 여기 있는 숫자 뭐예요? 2. 여기 있는 숫자 뭐예요? 2분의 1. 2가 더 커요? 따라서 수탄수예요. 끝이에요. 됐어요. 이제 찍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저걸 모를 수 있냐고. 어떻게 저걸 모를 수 있냐고. 9월 달에. 그런데 몰라. 몰라요. 절대 몰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설명 그렇게까지 했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P냐 Q냐 함수를 딱 봐요. P함수일 때는 Q 앞에 있는 값이 기울기니까 탄력성으로 판단할 때 뒤집어서 수탄수 공탄발로 하세요. Q함수일 때는 그냥 숫자 비교해서 수탄수 공탄발로 하세요. 끝이야. 아, 끝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개 다 시험 문제가 10초, 15초 거래. 진짜 늦게 풀어도 15초고 그냥 풀면 다 보자마자 답하고 어떤 사람들은 1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찾아 있어요. 자, 근데 말이죠. 출제자가 문제를 그냥 엉망으로 줬네. 이렇게 그냥 막 섞어서. 그럼 우리 차근차근 정리한다는 의미로. 자, 여기서 Q함수니까 수요 탄력성으로 간주합시다. 자, 탄력성 얼마? 1 이렇게 가요. 여기 탄력성 얼마? 이렇게 나눠야지. 앞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야 돼.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앞에 Q 앞에 숫자가 있으면 2로 나눈 값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라고요? 2분의 1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이 크네? 그럼 뭐야? 수탄수의 공탄발이에요. 수탄수 그러는 거예요. 다시 다음번 요거는 탄력성이 2로 간주하고 요거는 탄력성을 나눠야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네? 그럼 순환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하나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A가 상승할 때 B가 감소하면, 상승할 때 감소하면 같은 방향이 아니네, 보완제. 같은 방향이면 보완제,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따라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저거는 뭐 중요하지도 않고. 여기서 검증 과정 여러분 진짜 간단한 거예요. 앞으로 절대 틀리지 마요. 문장으로 돼 있는 것도 간단해요. 막 키워드 잡기 시작하고 그런데 뭐 학자가 뭐 이렇게 중요해. 근데 뭐 시장론에 그 많은 학자들을 외우려니까 미치겠어요. 외우니까 그렇지. 마음을 편하게 잡수고 하시면 돼요. 됐죠?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유형의 것들은 다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금방금방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탄력성 구하는 문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탄력성, 우리 쉬었다가 탄력성 들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